오랜 시간 집중을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제가 과학적인 거를 조금 써가지고 집중을 더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진화론 240722판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차원의 존재이신가요? 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물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이 저보다 가방끈이 길지만 기초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0차원부터 4차원까지만 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차원은 위치만 있고 아무 크기도, 길이도, 넓이도, 부피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점이죠. 종이에 연필로 점을 하나 찍는다면 그게 0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원은 길이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점이 여러 개 이렇게 모인, 그러니까 선이 1차원의 존재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2차원은 이 길이와 넓이를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선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면이 2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다음 3차원은 길이와 넓이에 더해 높이까지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2차원의 면을 여러 개 모아서 입체 도형을 만들면 그게 3차원의 존재죠. 네, 마지막으로 4차원은 길이, 넓이, 높이에 더해서 시간까지 포함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이 더해진 게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3D 애니메이션을 정지시키면 3차원이고 그거를 재생시키면 시간이 흐르면 4차원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0차원은 점, 즉 위치만 존재하는 것이고 1차원은 선, 즉 길이만 존재하는 것이고 2차원은 면, 즉 길이와 넓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3차원은 입체, 즉 길이, 넓이, 높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4차원은 시간, 즉 길이, 넓이, 높이에 더해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고차원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지만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저차원 존재에게 영향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점선, 면, 입체, 시간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1차원의 존재인 선이 2차원의 존재인 면을 바라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종이 위에 존재하는 선은 면의 넓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존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면이 보이는 거지 선이 옆에서 면을 봤을 때는 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선보다 고차원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점, 선, 면, 입체 모두를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입체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지울 수도 있고 선을 다시 끊을 수도 있고 도형을 찢고 입체 도형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고차원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지만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저차원의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 처음에 던진 질문 하나에 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차원의 존재인가요? 네, 점, 선, 면, 입체 모두 이해하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온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3차원의 존재인 것이죠. 다만 저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몇 차원의 존재인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답이 3차원임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답이 뻔한 질문은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의 수준이 몇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특이한 사람을 두고 야, 쟤는 4차원이야 라는 말도 자주 하죠. 이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3차원의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게 좋을까요? 경험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차원의 존재보다는 고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차원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차원의 존재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 두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두 단어는 진보와 진화입니다. 박용호 작가님은 관점을 디자인하라에서 진보와 진화에 대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감이고 진화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방적 진행성을 가진 선형적 사고, 그러니까 1차원 사고에 머뭅니다. 진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변화를 꿈꾸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4차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고착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멈춰있는 점, 즉 0차원의 존재라고 0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좋은 성적을 추구하고 명문대학을 추구하고 대기업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이고 1차원적 사고입니다. 반면 관습에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생각과 만남 그리고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4차원적 사고이죠.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진보가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고 가장 부유했던 화가 피카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림체를 보고 어린아이 그림과 같다. 나도 그릴 수 있겠다며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직업 화가가 피카소의 그림을 욕하고 나는 이 정도나 되는 그림을 그린다라며 그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몇 분간 쓱쓱 스케치를 한 후에 이런 그림 말입니까? 라고 말하며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비평꾼 화가가 그려온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카소의 극사실주의 미술 실력은 이미 최상급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입으로 12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다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요. 피카소가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저 높은 수준의 극사실주의 미술가로만 기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4차원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가장 부유한 화가가 되었죠. 1차원적 사고라 하는 진보 추구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실 묘사를 잘하는 화가가 어린아이처럼 그리기로 결심하다니 말이죠. 뒤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는 앞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진화는 잠시 멈추는 것일 수도, 뒷걸음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 고흐도, 스티브 잡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뒷걸음질하고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스티브 잡스가 그저 진보를 추구했다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컴퓨터는 만들었겠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혁신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진화적 사고를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미술은 피카소와 고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IT 산업은 스티브 잡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더 낮은 차원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집단,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그 방향에 영향을 주는 집단,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는 집단에 속하고 싶습니다. 직선적 사고,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는 4차원적 사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고요. 맹목적으로 명문대학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정적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무시하죠. 그 대신 관점을 넓히는 일을 택합니다. 읽고, 쓰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합니다. 지금도 두 번째 책을 집필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매달 두 번씩 서울의 비즈니스 트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도 형과 함께 서울에 나가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경험하고 올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체제는 진화가 아니라 진보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저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학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진보와 진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진화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널리 알린 찰스 다윈은 힌트가 담긴 이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지적인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상입니다.